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장은 흘러내렸지만 언제나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저희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고요. 또 내일 힘있게 갈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꽉꽉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개인의 선택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개인의 선택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충전만 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파트너도 소개해 볼게요. 자, 임찬호, 임상현 두 분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부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뭐 특별하게 좋아진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개별주 장세만 변동성 장세만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임찬호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네, 저번에 탑픽 종목이 조금 신고가를 갔었죠. JYP가 그 부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장도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파트너가 시장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쭉쭉 갈 종목들 또 관심주로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 내일의 관심주까지 꼭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분 파트너 방송에서 만나실 수도 있지만 또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가장 주목을 많이 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는 비덴트가 자리를 했고요. 7위 종목은 SMCNC였습니다. 6위에는 카카오뱅크가 올라섰고요. 5위는 M게임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8위는 비덴트였습니다. 오늘 8.42% 하락하는 아주 큰 하락폭 보여줬고요. 17,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내내 하락폭을 좀 점점 키워갔어요. 예. 제가 오늘 오후 한 4시 40분쯤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를 좀 보니까 179종의 시세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가상화폐 시세가 비덴트의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요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 그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가 연동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비덴트에 대해서는 뭐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현재 빗썸에 대한 그 빗썸코리아,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주의 그 대주주 어떤 회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 비트코인 시세하고 거의 연동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가상코인 시장 부분들이 이제 작년 통계로 보면은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의 거래량을 능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소 어떤 시장 거래 내역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 그 3대 내역이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흐름들인데,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의 이제 거래소가 4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업비트, 그다음에 현재 빗썸,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2개 있는데 거의 1등은 거의 이제 업비트에서 좀 현재 지배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70~80%를 좀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나무 관련된 부분들, 나스닥 상장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종목들이 크게 이제 시세를 냈던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그 현재 빗썸코리아
이 부분들의 그 시장 영향력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2등이라는 단순한 그 현재 두나무 업비트 다음에 2등이라는 입지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두나무는 알다시피 이제 카카오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가상화폐를 현재 업비트에 그 현재 상장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업비트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록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그 코인, 그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빗썸으로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들이 높다. 그래서 이믹스, 클레이턴, 링크 이런 그 중요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에 그 현재 그 빗썸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NFT 사업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사업도 같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결이 되면서 하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업비트에 비해서 이제 5분의 1 규모지만은 점점 시장 영향력들을 이제 키워나가면서 메타버스, NFT 어떤 그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비덴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 뭐 꽁 대신 닭이다. 업비트 대신 뭐 이렇게 비덴트다. 뭐 빗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시장의 연동성, 유동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밀려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덴트의 월봉 시세 부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작년 연말에 그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좀 냈던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됐죠. 현재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 일봉 차트로 좀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봉 차트로 가서 보면은 이제 8,000원짜리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37,000원까지 갔죠. 그러면은 거의 48에 32, 거의 4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정폭들이 37,000원, 38,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토막 하면은 현재 그 17,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바닥의 박스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현재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바닥의 박스권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한다면 항시 일반적으로는 안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 돌파 안착. 여기서 바닥을 또 다지다가 또 쌍봉을 한번 가죠. 또 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세 번째 가면은 그게 이제 진짜로 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여력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층 상단 부분들에 살짝 빠진 그 아래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은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2,000원 이제 대비 대략적으로 퍼센트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30% 이상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재 여기서 17,000원 내외에 좀 약간 더 빠질 수 있지만 17,000원 내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올라줄 수 있다.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주봉이 몇 개냐면 양봉이 하나, 둘, 네 개죠. 네 개고 2개가 음봉이다. 그래서 2주 정도 행보를 해주면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덴트에 대한 가격 조정이 거의 다 됐고 기간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비덴트가 물론 이제 향후 어떤 종목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비덴트가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 매출액 이런 걸 봤을 때 숫자가 안 찍힙니다. 전문용어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현재 시세 바람 이런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높게 봅니다. 물론 지분법으로 보면은 상당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지분법으로 보면은 한 3천억 내외에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나무에 이어서 2등의 지위 차지하고 있는 빗썸 그리고 그 관련주인 비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음봉에 이어서 조금 더 하락할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더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덴트 8위 종목 만나봤고요.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위는 SMCNC가 자리를 했는데요. 오늘 역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7.83% 빠지면서 4,59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4거래 연속 하락했고 아무래도 좀 SMCNC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인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카카오가 하락하면서 좀 같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이 희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CJ가 인수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이 종목 지금 계속해서 수급 받았지만 이제 조금 저는 조금 아래에서 만약에 진입하실 거면 아래에서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SMCNC 같은 경우는 이수만 회장님께서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가 인수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인수하냐, CJ가 인수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두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4,000원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업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SM그룹의 계열사 중에 광고랑 기타 이제 여행 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해서 추가 이슈만 듣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인수를 한다는 그런 뉴스만 나오자마자 급등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총을 남겨놓고 나서 조금 긴급하게 이사회를 좀 만들었다는 악재가 아닌 악재의 뉴스가 좀 공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발생되고요. 주주 명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일단 주주 명부가 6주 전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지만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2주 안에 빨리 결정해버리면서 좀 이런 이슈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DOU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다 했을 때 SM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강하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출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기준봉을 좀 잡으시면서 지금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텐데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4,500원까지 지금 4,570원, 90원까지 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지지를 못하면 아래 4,1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4,100원에서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3,800원 이 두 지점에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면 이 두 지점에서 진입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리오프닝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주 후에 정부에서 아마 정책으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엔터주와 같이 이제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먼저 움직일 거니까 이 종목 그때는 조금 주목해 주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니까 선 진입보다는 아래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MCNC 같은 경우는 뭐 CJ, 카카오 뭐 이런 인수 관련설의 부각을 좀 받아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슈가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규 접근하기에는 그다지 현재 자리에선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지선 지키지 못하면 4,100원까지 하락할 여력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면 그 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MCNC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카카오뱅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오늘 하락 나왔습니다. 4.45% 하락해서 46,2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역시 그래프 비슷해요. 점점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 나타냈고 최근에 보면 또 외인 수급이 많이 빠졌고 주가도 5거래 연속 흘렀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 이슈랑 맞물려서 예. 공종업계 다른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왜 자꾸 빠지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카카오뱅크 부분들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준은 뭐냐면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이제 포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핀테크의 기업으로 볼 것이냐. 네. 그러지 않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현재 뭐 에덴마진이란가 뭐 대출 여러 가지 동향 그래서 은행 업종에서 비교를 해봐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의 이제 두 개에 대한 기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핀테크 기업이어도 은행이어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영업 이익이나 어떤 그 현재 가입자 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걸 현재 어떤 고퍼 이런 것들을 현재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그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현재 그 올해 이제 여기 기업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에 대한 기업 퍼를 보시면 67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배였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뭐 퍼를 보더라도 6배 이상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3.9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준의 PBR이지만은 이런 움직임들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터넷 은행이 3개가 있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3개 인터넷 뱅킹 은행과 시중 은행에 대한 그 대출 현재 대출에서 요새 최근 흐름 동향을 보면은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풀어주는 덕분에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대출액들이 굉장히 확대가 지금 되고 있고 그 시장을 거의 인터넷 은행이 좀 잡아먹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중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현재 업무 간소화, 그다음에 현재 서류 간소화를 통해서 침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의 대결에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인터넷 뱅킹들이 좀 장악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불꽃 튀는 경쟁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공격적으로 약간 인하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그만큼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워낙 인터넷 뱅킹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는 경쟁이 좀 되겠지만은 고평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약간씩 빠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원바닥보다는 투바닥, 쓰리바닥 이런 것들이 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2분기도 현재 현재 개인 신용 대출이 더 확대되고 주택 담보 대출까지 더 뛰어들고 현재 이런 움직임들이 일회성 1분기만 있느냐, 2분기까지 더 확대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만약에 2분기까지 확대돼서 시중은행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성장성을 안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한번 상장이 돼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서 9만 원까지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추세로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합니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빠졌죠. 이제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한 그 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5만 5천 원까지 돌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한번 그 21선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한번 반등하다 약간 조금 이제 밀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고평가를 좀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들은 여기서 한번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평가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가 그다음에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겪으면서 2분기도 현재 시중은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한번 격돌을 해서 그 시장을 장악한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인터넷 뱅킹이 그 넘버원의 은행이 나름대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평선 21선 깨졌지만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이더라도 쌍바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18%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까지 만나봤고요. 자,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종목은 M게임이 차지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M게임이었는데 오늘은 14%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7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초반에는 반짝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좀 잘 갈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급락해서 낙폭도 점차 키워가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SK스퀘어의 인수 가능성 뉴스가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M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계속 저번에 한번 게임 섹터를 다루면서 게임주 계속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를 좀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M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재무제표도 튼튼한 회사고요. 꾸준히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SK스퀘어에 대한 인수의 불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잠깐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N게임이 이모탈이라는 게임이 지금 동남아 4개국의 이제 구글, 애플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되면서 조금 이슈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게임 회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또한 열혈강호라는 온라인 게임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전체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이슈가 좀 적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서 지금 이런 게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인이나 이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게임주와 다르다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코인도 붙어 있고요. NFT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옛날에 게임주는 유저와 유저의 이제 과금으로 통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른 이제 코인이랑 NFT를 통해서도 게임주도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잘 나오는 회사나 지금 좀 싸게 보이는 회사들 위주로 조금 포트를 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VI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대응은 좀 하려고 했었는데 VI 이후로 그냥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세력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어떤 영향을 인해서 주가를 바로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서 아래에서 타점 지금 알려드리는 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일단 지금 오늘 강하게 VI를 찍어놓고 나서 강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지만 추가적으로 10,000원만 잘 지켜준다고 했을 때 N게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재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재무도 한번 조금 더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잘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역시도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게임 지금은 조금 강한 음봉이 나왔지만 아래에서 타점 잡고 나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M게임 어제 오늘 굉장히 어쨌거나 핫한 종목으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재무제표 튼튼하고 좋은 회사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플레이투원 게임, NFT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형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M게임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어떤 종목들 4위부터 1위 차지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KG 동부제철, 2위는 한온시스템,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4위는 SK 하이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0.44%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11만 3,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는데 그래도 후반에 좀 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예.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도 약세 속에서도 이 정도면 좀 선방한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중복된 이야기인데 이제 중복을 좀 피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다른 각도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게 사상 최대 이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못 하죠. 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왜 주가가 안 움직이냐?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비판적인 어떤 송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만 해서 5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워낙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가고 오히려 신저가를 좀 찍어낼까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스마트폰에 최근에 분쟁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삼성전자 부분들이 4차 산업 코드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스마트 사업을 접으면서까지 공격적으로 현재 전환이 됐는데 어떤 그런 다른 4차 산업 코드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GPU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회사가 고PB를 안고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회사에서 머물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또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성장성, 그다음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고프를 안고도 올라갈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어떤 비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굴뚝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산업이 뭐 새롭게 몇 년 전부터 두각을 나타낸 산업이 아니라 20년, 3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IT의 굴뚝 산업이기 때문에 고포를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PBR 1.7, 그다음에 퍼 17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주시장을 봤을 때 한국 거래소의 평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현재 첨단 산업이면은 거래소 PBR보다 더 많이 앞서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현재 그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공격적인 어떤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현재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한다든가 킷 파운드리 지분 인수를 한다든가 하면서 종합 반도체 회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SK 텔레콤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SK에서는 메타버스 하면서 그 아이프렌드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또 LG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현재 삼성전자보다 플러스 알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현재 SK하이닉스의 PBR, 퍼 이런 것들을 잠깐 환산해서 보면은 2022년 거죠. 올해 추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퍼가 6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PBR 1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1.7. 그다음에 현재 그 퍼는 17. 그러니까 현재 탄력성도 좋고 앞으로도 크게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병목 현상, 이런 그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2분기까지는 계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박스권을 좀 헤매더라도 저퍼 어떤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욕심을 부리지는 않고 좀 3분기 정도 기다렸다가 좀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SK하이닉스의 이제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15만 원까지 15만 원의 이제 고점이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마감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15만 원 고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이 13만 원대. 근데 저점 같은 경우는 현재 7만 원대에서 올라왔고 최근 저점이 약 10만 원씩 올라왔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추세 수렴의 중심으로 보면 대략 이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선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 박스권 등락을 나름대로는 계속 보여주다가 이격을 보여주다가 한번 그 2분기 지나서 6월 한 7월 이렇게 지나서 병목 현상이 좀 풀려준다. 상해 어떤 그 봉쇄가 좀 풀려준다. 물론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조짐들이 나와주면은 한번 저피별 국면으로 저는 연말에 보면 상당히 좋게 봐요. 근데 2분기까지는 별로 좀 비관적 또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어떤 수렴의 과정들이 또 에너지 비축들이 상당히 돼야지 그것들이 한 번에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의 큰 장은 오리라. 근데 시간이 좀 더디게 움직여주고 있고 현재 반도체 국면이나 제조업 부분들도 상반기에 병목 현상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립 서비스로 곧 풀린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그 평가들이 상반기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조심해서 판단을 하자. 다만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미리서 3개월 전에 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SK하이닉스 12만 원대가 깨지면서 좀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탄력성 좋고 또 앞으로 더 잘 갈 확률이 있어 보이지만 3분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은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휴림 로봇에 대한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적이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임상현 파트너님이 상세히 봐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임상현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SK하이닉스까지 만나봤고요.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KG 동부제철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고요. 16,3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KG 그룹주죠. 어제는 좀 KG 케미칼이 그룹주 중에서 좀 대장을 차지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동부제철이 이름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부제철이 왜 올라갔는지 좀 보면요. 네. 유통 물량이 되게 적어서 빠르게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슈가 계속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누가 쌍용차를 인수하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항상 강하게 조금씩 움직였었죠. 처음에는 에디슨 EV를 중점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쌍방울 그리고 추가적으로 KG그룹에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강하게 수급이 좀 붙었습니다. 정말 조금 인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KG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KG그룹에서 동부제철이 왜 올라갔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되고요. 그리고 KG스틸이라고 이번에 상호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KG그룹이 동부제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생을 하고 지금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역시 지금 3천억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3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철강주 위주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미리 관련주도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판에 대한 지금 이슈가 조금 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제 강판을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조금 국내에 조선소들이, 그러니까 제철소들이 조금 저렴하게 철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조금 봉쇄가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면서 저탄소 배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강업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강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철소의 부강을 좀 받으면서
강판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하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마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강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강하게 한번 내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예요. 두 번의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쌍용차를 인수하는 비용이 일단 1조 5천억 정도가 필요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거냐. 이거는 진짜 KG그룹은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일단 저 회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G 동부제철 쌍용차 인수권 이슈도 있고 또 추가로 강판 이슈가 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권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돌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자, 임찬호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앞으로 어떤 테마가 또 추가로 돌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임찬호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임찬우 파트너님과 함께 내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보시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KG 동부제철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KG 그룹주까지 만나봤고요. 자,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위 종목은 한온시스템이 차지를 했는데요. 5.56% 하락하면서 11,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내내 낙폭을 키웠고 사실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의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업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수록 뭐 수주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그 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름에서 다 알 수 있죠. 찰한 따뜻한 온자. 네. 그러니까 냉당 차량용 냉난방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쪽 관련된 뭐 솔루션, 전동화 관련된 솔루션을 다 만드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펀더멘탈,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 완벽한 어떤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자동차에도 공급이 되고 그 전기차에도 공급이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자동차 그 현재 매출 비중이 적어진 만큼 이제 전기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납품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납품하는 업체 똑같이 납품하는 업체는 폭발적 성장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기차에만 새롭게 납품하는 업체 이 부분들은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 때문에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분하고 좀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기업 정보 내용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 이 PBR4 현재 올해 추정치죠. 올해 추정치를 한다는 것은 전체 어떤 박스권 흐름, 현재 저평가 국면이냐, 현재 고평가 국면이냐 이걸 이제 가늠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재 23, 23. 그다음 PBR 3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좀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20, 30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한 15까지 뭐 내려와야지 정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힘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도 이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월봉의 어떤 어떤 상황으로 보더라도 전체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시세가 크게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는
그 바람을 타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근데 결국은 고공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추세 이탈이 돼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바닥이 왔고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8,000원짜리가 12,000원, 현재 12,000원이 되니까 이에 대한 이 갭이죠. 이 갭이 성장성에 대한 현재 저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저점의 영역이고 저점의 영역이라도 고퍼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방 정치성은 언제든지 하방의 압력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이해 못할 차트가 만들어진 것도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빠질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더라도 지금 외바닥 투바닥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잡혀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해 봉쇄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공급 병목망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한두 달 더 지속이 돼서 한 2분기에 넘어가는 관점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급락은 좀 제한적이지만은 2중 바닥, 3중 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우 시스템 펀더멘탈이라던가 공급망 부분에서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상하이 봉쇄나 반도체 부족 현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되고 있고 역시 2분기가 좀 지나봐야 회복세가 보일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부터 2위 종목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을 하셨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카카오 가장 많이 담으셨는데 오늘 흐름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4.86% 하락하면서 99,9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10만 원도 깨졌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파트너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임찬우 파트너님. 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노랑톡방을 운영하는 회사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밉상 기업이라고 좀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상권까지 침해를 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구도를 만들고 나서 유료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 밉상 기업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분에 대한 매각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8천억대 탈세 유혹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밉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는 정말 조금 진입보다는 조금 관점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꾸준히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전 국민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회사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건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9만 원 밑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좀 모아가시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만 원이 깨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10만 원 위로 올라갈 때 가기보다는 지금 밑으로 좀 더 하방의 압력이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 9만 5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 더 중요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령이란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환원을 하겠다, 사회와 같이 가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소상공인 지역 파트너에게 1,000억을 지원하겠다 하고요. 디지털 콘텐츠 창작에도 550억, 기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에 시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님께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95,000원, 9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모아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현 파트너님은 카카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4차 혁명 코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건비, 스카우트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대한 그 인력이
애플에 가 있고 애플의 인력이 딴 데로 가 있고 이런 스카우트 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인력 보상, 인건비 보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도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이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카카오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창업한다는 그 각오로서 이제 그 새롭게 했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거고, 메타버스가 카카오 게임즈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실제 카카오 게임즈도 현재 넵튠하고 그 자회사 부분하고 같이 하면서 현재 블록체인하고 이런 게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파구는 여기서 현재 미래 비전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어떤 경쟁 체계죠.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경쟁적 체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집중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 나름대로는 현재 자회사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회사인 부분들은 중장기 박스권 전략으로 현재 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도 역시 뭐 중장기 박스권 전략으로 임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8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제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우리 파트너님들이 선택한 관심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임찬호 파트너님부터 내일의 관심주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게임주를 좀 준비해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조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탑픽으로 오늘 뽑아온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 이제 저희가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한령 때문에 게임에 대한 수출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악재 부분이 많이 발생됐죠, 한한령으로. 하지만 이번에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게임이 첫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게임 시장에서 중국은 정말 엄청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서 유명했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를 한다 했던 거는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게임을 정말 진심으로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게임이 앞으로 출시된 게임도 조문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시면서 모바일로 이제 검은 사막을 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가 더 나아갈 수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 번 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분기에 신작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검은 사막 모바일뿐만 아니라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도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검사 M이라는 게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년 분기에는 메타버스랑 이런 NFT 관련해서 올라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되었고요. 지금은 이제는 신작이 나온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게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일매출이 30억 이상 나온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차트 한번 보면 일단은 10만 원 부분에서는 좀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상세한 전략은 임찬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략법 자세히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임상현 파트너님의 관심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고, 네.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되는데, 중소형주 부분들은 약간 탄력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재 그 반도체 공정 장비, 팩토링, 보통 지금은 FA라고 하죠. 현재 그 팩토링 오토메이션인데, 지금은 그렇게 팩토링 오토메이션을 하지 않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무식하고 현재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공장에 구매했는데, 요새는 첨단 기기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그 모션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이게 모든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봇 모듈 이런 부분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XR 글래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AR, XR 글래스 부분들이 현재 메타버스 대세로 떠오르는데 이 안경도 생산하는 업체고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중요한 것은 이 대구의 어떤 그 현재 규제 자유 특구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차트에 대해서는 현재 보기만 하시면 되겠지만 21선, 61선을 관통을 하려다가 약간 숨구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카톡방에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내일 시가로 이제 매수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의 관심주는 아진 엑스텍이었는데요.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세한 공략법은 역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공략법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임찬우 파트너님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 있습니다. 네, 몇 시 하시나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펄어비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님과 함께 공개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보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